이걸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외곽, 인간보다 들개가 더 많다는 그 땅에서 단 한 마리의 개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설이 됐다는 겁니다. 경찰견도 아니고 군견도 아니었습니다. 몸집이 크지도 않았고 싸움을 잘하게 생긴 것도 아니었죠. 심지어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호주 목장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들개 무리를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피 한 방울 없이. 그 사건 이후 마을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믿음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관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조용히 울타리를 지키던 한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바람이.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진호입니다. 올해 35살, 호주 퀸즐랜드 주 투움바 외곽에서 양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계 수의사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8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자라고 공부했습니다. 모국어처럼 능숙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고향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수의사가 된 이후 저는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현장에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호주 내륙 지역에서 벌어지는 야생 들개의 가축 습격 문제는 늘 제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른바 딩고로 불리는 들개는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습격 방식을 취하는데 수많은 농가가 그 피해에 시달리고 있었죠. 호주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었고 저도 연구 수의사로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해 여름 한국에서 열린 국제 수의학 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되었고 학회 참석 겸 짧은 일정으로 고향 전라남도 진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땐 별다른 기대 없이 갔던 방문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었고 한국의 시골 풍경을 눈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도에서의 3일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도 외곽의 작은 개 농장에서 우연히 한 마리의 진돗개를 만났습니다. 하얗고 정갈한 털, 균형 잡힌 몸, 무엇보다도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을 지닌 개였어요. 그 개의 이름은 바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앞발 하나를 살짝 들어 올리더군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개는 뭔가 다르다.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정하면 죽을 때까지 따른다. 잃어버린 진돗개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주인을 찾아왔다. 말은 못해도 상황 판단을 한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솔직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람이를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람이는 말없이 주위를 살피고 사람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짖지 않고 물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를 처음 본 날 저는 농장 주인인 김원호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혹시 저 개를 분양하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고르는 법이야. 자네가 고른 게 아니라 바람이가 자네를 택한 거네. 그렇게 바람이와 함께 호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검역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했고 무려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라면 그 정도 시간쯤이야 감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고 있었거든요. 투움바 외곽 로키어밸리는 야생과 문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초원과 고원지대가 이어지는 이곳은 양떼를 기르기엔 이상적이지만 동시에 들개, 무리의 습격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이 지역에 정착한 지는 이제 막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농장을 열었을 땐 마을 사람들이 제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곳 들개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잘 짠 울타리도 찢고 들어오죠. 셰퍼드를 3마리나 키워도 안심 못해요. 그런 곳에 제가 데려온 건 작고 조용한 한국의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바람이의 외형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겁니다. 체격도 크지 않고
위협적으로 생기지도 않았으니까요. 그게 한국에서 왔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얌전한 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긴 호주예요. 박 선생님. 전쟁터 같은 땅이죠. 그 조롱과 불신 속에서도 바람이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에는 가장 먼저 울타리를 돌며 점검했고, 양들이 잠든 밤이면 울타리 주변을 조용히 순찰했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러나 언제나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경비견이라기보다 수호자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바람이가 어린아이에게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제 이웃 농장의 10살 소녀 리안 브룩스였죠. 리안은 처음 바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넌 똑똑하게 생겼어.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람이는 매일 리안이 농장에 오면 조용히 곁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구나. 그런 날들이 몇 달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평화로움이 가장 큰 시험을 맞이하던 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와 함께한 농장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바람이는 저보다 먼저 깨어 울타리 주변을 돌았습니다. 양들이 자고 있는지, 어제와 다른 흔적은 없는지, 뭔가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듯 천천히 발을 옮기곤 했죠. 그 모습은 마치 일을 맡은 경비원 같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런 바람이의 순찰 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바람이의 이런 습성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무심하게 비칠 수도 있었습니다. 말도 없고 짖지도 않고 사람 곁에 와도 기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이를 조금만 오래 지켜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누군가를 관찰하는 집중력과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려는 판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웃 농장 주인 로라 맥그리거는 바람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매우 현실적이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우, 나도 자넬 존중해요. 하지만 그 개로는 안 돼요. 여긴 호주예요. 시레퍼드도 피 흘리는 땅이에요. 로라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저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득하려 해도 보여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람이가 어떤 개인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북쪽 고원지대에 위치한 피터슨 농장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15마리의 양떼가 들개 무리에게 습격을 받았고 울타리는 찢긴 채 피투성이가 된 양 몇 마리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 농장과도 불과 20분 거리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 존 텐슨 박사가 긴급히 농장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이번 무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최소 8마리. 그리고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 움직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들개 무리의 위협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양떼 몰살 사건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웃 농장인 로라의 목장에서 늦은 밤 들개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바람이는 여느 때처럼 울타리 주변을 돌고 있었고 이상하리만치 한 방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짙은 어둠 속을 경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무렵 갑자기 바람이가 조용히 짖지 않고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바짝 세운 채 트럭 방향으로 향했죠. 마치 지금 당장 가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곧장 트럭을 몰고 바람이가 이끄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라의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타리는 여러 군데가 찢겨 있었고 마당에는 들개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들은 다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바람이가 서 있었습니다. 주둥이 끝에 피가 조금 묻어 있었고 앞발을 살짝 절뚝이는 듯했지만 그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묻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개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막아냈다는 걸요. 로라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다가왔습니다. 저 개 혼자 막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그 들개들을 몰아냈어요. 그날 아침
퀸즐랜드 농업국에서 파견된 조사팀이 도착했고 전문가들은 바람의 발자국, 들개 무리의 이동 경로, 그리고 전투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건 바람이가 그 많은 들개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몰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들개의 리더격인 개에게만 치명적인 견제가 가해졌고 나머지는 공포에 질린 채 물러난 흔적이 뚜렷했죠. 존 텐슨 박사는 현장을 둘러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싸운 게 아닙니다. 전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양떼를 자기 가족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람이에 대한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묻곤 했습니다. 진호 씨, 그게 어떻게 훈련시킨 거예요? 한국엔 저런 개가 많나요? 어떻게 사람처럼 판단을 하죠? 그 질문들에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바람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을요. 특히 리안 브룩스는 학교에서 바람이를 그려간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는 울타리 지킴이에요. 무서운 그림자 늑대도 못 오게 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들개의 무리는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수하지는 않지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밀려난 자리를 반드시 다시 점령하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곧 그 들개들이 우리 농장을 목표로 삼을 거란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오기 전까지 바람과 저는 더욱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둘에게 주어진 아무도 모르는 전장의 서막이었습니다. 마을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건 아주 미세한 변화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웃으며 양과 놀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밤에도 울타리 밖을 돌아다닐 용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적의 하나가 뭔가 바꿨어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바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짖지 않았으며 그저 매일같이 울타리를 돌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언제보다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실 로라의 농장을 습격했던 들개 무리는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이는 그날 이후 밤마다 짧은 저음의 으르렁거림을 간헐적으로 흘리곤 했습니다.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다는 경고였고 저는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건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우리 농장이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바람이가 갑자기 트럭 짐칸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확신, 결단, 그리고 준비된 자의 침착함. 저는 서둘러 옷을 걸쳐 입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농장 북쪽 울타리 끝에서 저는 들개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8마리,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었고 이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가 조용히 트럭에서 내려가더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괜찮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바람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 들개 무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호도 없이 들개 무리 중 가장 앞에 있던 우두머리에게로 단숨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단지 그 앞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들개 무리 전체가 바람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개가 아닌 군대의 지휘관을 마주한 듯한 긴장감. 그 사이 바람이는 뒷다리를 한번 툭툭 쳤습니다. 그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마라. 들개 무리 중 하나가 바람을 향해 다가오려 하자 바람이는 즉각 그 개의 앞을 가로막고 바닥을 파고드는 저음의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건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를 무겁게 만드는 단호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들개 무리는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격렬하게 덤벼들지도 않았고 망설임도 없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개 무리의 규칙을 읽고 있었고 그들의 방식으로 승부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농장 남쪽 울타리에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트럭을 몰고 이동했고 바람이는 저보다 먼저 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울타리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들개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양떼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2마리가 울타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바람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양떼 사이를 뚫고 달려간 그는 이미 안으로 들어온 들개를 뒤에서 단숨에 밀쳐냈습니다. 그 들개는 완전히 중심을 잃고 나무 울타리에 부딪혀 쓰러졌고 나머지 2마리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는 쓰러진 들개를 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그가 일어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도망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포와 싸우는 방식은 이토록 우아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퀸즐랜드 수의학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존 텐슨 박사였습니다. 박진호 씨, 우리 팀이 바람이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생태계 질서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날 호주 공영방송 A 바람이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는 한 마을을 지킨 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 나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들개 무리의 2번째 습격을 막아낸 이후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도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 나가는 걸 꺼려했지만 이제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양떼를 따라 초원 가장자리까지 걸어 나가곤 했습니다. 바람은 그 옆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늘 그랬듯 조용히, 그러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 일면에 바람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투움바를 지킨 진돗개, 바람이라는 제목이었죠. 사진 속 바람은 해 뜨기 직전에 들판에 앉아 초점을 먼 곳에 둔 채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단정한 자세와 침착한 표정, 그리고 주변을 감싸는 안개빛 풍경이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존 텐슨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본능과 이성이 공존하는 자연의 가장 지적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수백 년간 길러낸 유산,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시간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후 바람은 투움바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동네 벽화에 그의 모습이 그려졌고 마을 입구의 작은 표지판 아래에는 바람의 마을, 투움바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그런 변화에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 울타리를 돌았고 양떼가 아침 안개 속에서 풀을 뜯는 동안에도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풍경을 볼 때면 사람들은 말없이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개의 충성심이 아니라 책임감이 만들어낸 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로라 맥그리거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호 씨, 나도 진돗개를 키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람이를 보고 나니까 이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녀는 얼마 뒤 서울을 여행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며 직접 진도를 방문해 바람이의 고향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로라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감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도에서 바람이 왜 그런 눈빛을 가졌는지 알게 됐어요. 그곳 바람이 아주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리안 브룩스는 바람이에 대한 그림 일기를 학교에 제출해 상을 받았고 그림 속에는 바람이가 울타리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밝은 배경과 대비되는 어두운 밤의 경계선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존재처럼 묘사돼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이는 저를 지켜줬어요. 무서운 꿈을 꿨던 날에도 그냥 바람이 곁에 있는 걸 떠올리면 안심이 돼요. 바람이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람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공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결국은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이긴 존재였습니다. ABC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마을에 왔을 때 저는 바람이를 처음 진도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기억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박사님, 당신에게 그 개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줘야 할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제 앞에서 저를 먼저 지켜주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준 선물이죠.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높아졌고 호주 내 여러 농장에서는 한국으로 직접 연락을 취해 진돗개 수입을 요청했습니다. 투움바 마을 청사에는 진돗개 입양 대기자 명단이라는 게시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응이 시작된 변화는 더 큰 문화적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음식, 음악,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도 늘어났고 투움바 국립학교에서는 코리아 데이를 신설해 매년 한국 문화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한 마리 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울타리를 돌고 풀밭을 걷고 양떼를 지켜보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은 마치 그 자신이 맡은 직무처럼 보일 만큼 절도 있고 단정합니다. 제가 바람이에게 물었던 마지막 질문은 이랬습니다. 바람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왜 그렇게까지? 하지만 바람이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앉자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만 믿음과 책임, 그리고 침묵 속의 위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진돗개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꿨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돗개에게 배운 건 싸움이 아니라 책임감과 침착함, 그리고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인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조용히 세상을 바꾼 한 마리 개의 용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신,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진짜 한국을 전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